주식 투자. 막상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좀 막막하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딱 필요한 핵심 개념만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여러분의 투자의 첫걸음을 떼는 시간, 바로 시작해보죠. 요즘 주변에서 나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리지 않으세요? 시장이 막 뜨거워지니까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에 덩달아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그냥 휩쓸리기 전에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탄탄한 기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시장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꼭 필요한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죠.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주식을 산다고 할 때 도대체 뭘 사는 걸까요? 주식이라는 게요, 그냥 화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한 회사의 소유권 증서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샀다. 그럼 말 그대로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회사의 아주 작은 일부지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주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꽤 실제적인 권리들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회사가 돈을 잘 벌면 배당금이라고 해서 이익을 나눠 받기도 하고요. 또 주주총회에 가서 투표로 회사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투기가 아니라 한 기업의 성장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주식들 도대체 어디서 사고 파는 걸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주식 시장, 바로 그 무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두 시장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코스피는 뭐랄까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크고 안정적인 대기업들이 모인 일부 리그 같은 곳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처럼 미래의 스타를 꿈꾸는 그런 기실,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모인 챌린지 리그라고 볼 수 있죠. 보시다시피 두 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1996년에 100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계산 방식이 좀 바뀌긴 했지만 사실상 아직도 그 시작점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코스닥 시장이 그만큼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고 시장 전체 지수에 투자하기보다는 옥석을 가려서 그러니까 정말 유망한 개별 기업을 잘 골라내는 게 훨씬 중요한 시장이라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이제 주식이 뭔지 또 어디서 거래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가?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두 가지 대표적인 접근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투자의 세계에는요,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정 스타일이에요. 기업의 재무 상태나 성장성 같은 본질적인 가치를 막 파고드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렌드 추적자 스타일, 주가 그래프, 그러니까 차트의 움직임이나 패턴을 보면서 미래 가격을 예측하려고 하죠. 이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 탐정 스타일, 즉 기본적 분석에 좀 더 집중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탐정이 돼서 기업을 조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핵심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안정성,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 이 세 가지가 튼튼한 기업을 찾는 게 좋은 투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탐정들이 쓰는 언어 한번 배워볼까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두 가지 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언어가 바로 PER,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 주식을 산 가격을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다 회수하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 이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PER이 낮다고 무조건 와, 싸다 하고 달려들거나 높다고 무조건 비싸다 하고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성장세가 꺾인 안정적인 제조업 회사는 PER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미래가 엄청나게 기대되는 AI 기업 같은 곳은 PER이 수백 배에 달할 수도 있거든요. 기대감이 반영된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나 그 회사의 성장률과 비교해서 봐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단순히 이익을 많이 내는 게 전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회사가 여러분의 투자금을 아주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면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주주들의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걸 알려주는 아주 기가 막힌 지표가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ROE,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 하나예요. 이건 말하자면 경영진이 주주들의 돈, 즉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나 다름없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ROE가 왜 중요한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자, ROE가 20%인 A회사는 주주돈 100만 원으로 1년에 20만 원을 벌어다 줍니다. 훌륭하죠? 근데 반면에 ROE가 3%인 B회사는요. 똑같은 100만 원으로 고작 3만 원을 벌어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B회사는 주식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는데도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도 수익이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러면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결국 ROE가 높다는 건 그 회사가 주주들을 위해서 돈을 불려주는 아주 효율적인 자산 증식 기계와 같다는 뜻입니다. 내 돈이 얼마나 열심히 또 똑똑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인 셈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투자 툴킷에 4가지 핵심 도구가 딱 장착됐습니다. 첫째, 주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소유권이다. 둘째, 코스피와 코스닥은 성격이 다른 경기장이다. 셋째, PER을 통해서 시장의 기대치를 읽고 마지막으로 넷째, ROE를 통해서 내 돈의 효율성을 측정한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셔도요, 여러분은 이미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정말 중요한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절대로 0을 곱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조차도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로 원금을 다 날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주주의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이 0을 곱하는 최악의 위험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식 투자라는 긴 여정을 떠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지도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는 지도가 들려 있어요. 이 지도를 가지고 어떤 멋진 길을 탐험해 나갈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